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가지고 운명을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만난 지인인데 점을 한번 쳐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1967년 10월 4일 출생하신 분입니다. 천재 지 이니셜입니다. 라는 분이고 1967년 10월 4일 출생인데 태어난 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시를 모르는 분이 많은데 동해안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대략 해 뜨기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단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고 국립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뽑아보니까 정미년, 기유월, 신축일로 나옵니다. 시를 잘 모르셔가지고 시를 좀 대입을 해봤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경로를 가지고 시를 찾아보니까 경인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인시를 가지고 정민년, 기유일, 신축, 월, 경인시 이렇게 해서 동영상에서 강의한 대로 한번 사주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명식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사주명식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미로 보는 연애운과 직업운에서 토일에 태어난 사람을 찾고 기토일에 태어난 사람을 본다고 했는데 이건 트럼프였으니까 이분은 신금일이니까 금일에 태어나신 분과 신축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신일에 태어난 사람. 신일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은 신은 음과 금이다. 그러므로 경금보다는 신금 쪽이 금 중에서도 엄격한 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신금은 날카로운 칼과 같고 경금은 나무 자르는 도끼와 같습니다. 신금은 본디 죄인을 가리켰었다. 가을이 되면 형벌에 사용되는 형구 금속이 몸에 더욱 자극을 주어 고통스러웠다. 맵다 하여 매울 신자를 쓴 듯하다. 경이 철광석 등의 광석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신은 정제하고 연마한 기금속류라든가 주옥과 같이 인공적으로 손을 본 상태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철광석에 비하면 훨씬 부드러우며 똑같이 정의, 공론을 제창하는 금의 성격이라 하더라도 신에는 온순함과 스마트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함과 온순함이라는 대립의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이 신금에는 스스로 파란의 징조를 일으킬 기미가 엿보인다. 그것은 파괴와 변혁의 암시이다. 경이 발음에서 고칠 경과 통하는 것처럼 신은 새로울 신과 통한다. 신유의 해에는 사변이 많았고 신년생인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유의전변 외에 무엇인가의 의미에서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듯한 처지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신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사금에 비유할 수 있다. 부드럽고 약하지만 속에는 굳고 고듬을 간직하고 있다. 따끔하게 찌르는 것 같은 야유를 잘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독설가가 많다고나 할까. 또 음침하고 한쪽에 치우치기 쉬운 면이 있는 반면 단호하게 행동하는 면도 볼 수 있다. 그 행동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남들이 두려워할 정도이다. 경과 같은 종류의 쇠로 비교되지만 그 내용 물질은 서로 달라 엄격한 차이가 있다. 신은 우선 칼과 같이 재련되어 이미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 놓은 공작물과 같은 것인데 이상하게도 신일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망고강산 풍을치보다 꼬장꼬장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성격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결정을 급히 판단하여 가부의 결론을 내려야 할 때 그의 머리는 번개같이 회전하게 되고 또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때는 번개같이 돌변하여 아부, 아첨, 교태로서 사람을 매혹하는 재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 감히 어느 누가 이 사람을 따라잡겠는가.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눈에 들기도 어렵고 비위 맞추기도 어렵다. 만약 눈에 벗어나는 일을 목격하게 되면 독설과 직언으로 몰아쳐 무안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가 하면 성격이 원만하지도 못하기에 까다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면이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분의 성격과 신일에 출생한 사람을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니 동영상 이미 올린 겁니다. 한 대략적으로 절반보다는 훨씬 많이 맞고 한 7~80% 이상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능력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일에 태어나신 그 천재 지분의 능력과 읽고 나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예리하다. 단 신은 음이므로 점착력이 있는 예리함이라고 할까. 그러한 특성을 살려나간다고 하면 교육가, 편집가, 문예가가 우선 떠오르리라. 지적이면서 끈기가 강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금속에 관해 말한다면 경금은 철이나 중공업의 암시가 있지만 신금은 정밀기계, 화학기계, 계산기계, 광학기계 등 가볍고 세밀한 금의 의미가 있다. 단 알미늄 따위의 경금속이라든가 비철금속에도 해당이 되니 금속을 가공하는 용접이랄지 도금, 금속, 자파의 제조, 기금속, 장신구 등의 업계에 안성맞춤이다. 신이라고 하면 견고한 물체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병의 해에 태어난 사람인 경우는 유연한 면이 있다. 이분은 정화의 해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고 여기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유사한 기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사한 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직업은 여기서 말하는 직업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셨네요. 다음 세 번째 금전운. 경금과 같은 금의 성이므로 정의를 중시하고 의리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꼭 같아. 그러나 경금이 고집곧대로 받아들이는 면이 강한 반면에 신금은 부드러워 융통성이 있는 면이 두드러진다. 금전운이 썩 좋지 못한 경금에 비해 그래도 약간은 금전운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 면에서 재주를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아파트와 주거를 겸용시킨다거나 조그마한 공간을 자동 판매기 코너로 이용하거나 하는 등 요령을 부려서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는 암시가 있다. 자신이 직접 경영에 나서서 수완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남에게 고용당해서 날로 돈을 모아가는 길을 생각하는 머리가 있기 때문이다. 직선적이면서도 애교와 아첨으로써 조화를 이룬 사람이 금전관리나 정식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 되나 그의 재능에 비하여 크게 뛰어나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그의 재산 정식에 대한 집념은 철저하게 용전술에 대한 응용과 방법에 대하여 온갖 정성을 쏟으며 심혈을 다하고 있으니
결코 노력은 헛되지 않아 유복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의 타고난 재능에 비하여 소득이 좀 적다는 말이다. 이 사람의 재산 정식 요령으로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의욕이 강하여 가끔 우리들의 주위에서 사채놀이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들 중에 신일생이 많은 것도 특이하며 가정에서 부엌거리라도 없나 하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물어가며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 중에는 이날 태어난 사람이 많은 것도 이상할 정도로 특이한 현상이다. 아니면 맞벌이 부부가 되든지 이처럼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므로 사치와 낭비는 적으로 알고 검소와 실리로서 가업을 이룩해 놓는다. 이 금전운도 이분이 30대 중후반에 현금으로 30억 정도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썩 좋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웬만큼 금전운도 가지고 계셨고 여기에 설명된 것과 그래도 대략 한 60-70% 이상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이미지는 깡마르고 기초 체력이 결여되어 건강체라고 할 수 없지만 무, 토, 기해에 태어난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이미지가 좀 깡마르고 기초 체력은 없어 보이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당히 느낌은 깡마르지만 건강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도 한 절반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애정운. 남성은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좋아하는 타입의 여성이 나타나더라도 여간해서 자기 마음속을 털어놓고 밝히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일이 없고 연애를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향상에 도움이 될까라든가 인생의 목표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는 식의 이론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반대로 이론 많게는 여성에게는 어느 정도 마음이 끌리게 될지도 모른다. 주의 주장이 분명한 캐리어우먼 타입이라면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본디 이 남성은 모성을 부정한 면에 자신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본능적으로 사랑 그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리하여 연인에 대해서도 잠자다가 깬 눈으로 보는 면이 있다. 오랫도록 교제해온 상대방에게도 때로는 전혀 딴 사람처럼 접하듯 은중유골의 말을 비웃는 투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라며 의심을 하게 만드는 수도 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생일날 등을 잊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선물을 하는데 실은 그것도 사랑의 증거라기보다는 자신의 꼼꼼하고 착실한 면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꽤 뚱뚱한 남성이라든지 머리 회전이 빠른 남성에게는 약할 것이다. 당연한 화제를 당연한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문제 삼지도 아니한다. 자신과 같은 수준의 남성이라면 어쩐지 바보스럽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완고한 면이라든지 너무나도 예민한 면을 칭찬해주는 사람보다는 그런 것을 그다지 신경쓰지 아니한 채 지나치는 타입과는 사이가 좋을 것이다. 상냥하다든가 단번에 불타올라서 어프로치해주는 사람 그런 정도로는 연애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되 그것을 묻고름이 바라보아 주는 남성이야말로 이 신의 날에 태어난 여성이 연애하고 결혼할 남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아버지 또래의 나이 많은 즉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이 될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애정의 표현이나 느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어 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상대측에서는 이 사람으로부터 진한 느낌이나 확실한 고백을 받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말을 묻고 대답할 때 처음 만난 사람으로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찜찜하지 않을 수 없겠다. 말이란 보통 해결하는 요점을 갖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말을 직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기 쉬운 말이라도 말의 초점을 가운데 두고 먼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으로 초점을 접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첫 만남의 상대로서는 심히 불쾌할지도 모르겠다. 본래의 애정에 대한 표현일 뿐만 전부는 아니다. 오직 치밀하고 깐깐한 성격 탓으로 테스트해보려는 반응 검사의 뜻도 있겠으나 의사타진의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쁜 여자나 훌륭한 남자라 하더라도 이에 쉽게 끌려 들어가고 매료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토록 사랑의 맺음이 어려운 반면 한번 맺어진 사랑이라면 먼 애정 여로의 훗날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차분한 맛도 듬뿍 담긴 사람이며 그의 지극한 정성은
잔정으로부터 큰 정까지 모두 갖춘 사람으로 그 향기는 진하다고 말해주겠다. 뭐 상당 부분 맞는 듯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그 육식값 신축 육식갑자 일주론에서 그 신축 일주를 찾아서 본다. 거기서 이제 이분이 신축일에 태어나셨으니까 신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박학다문 적소성대. 박학다문 적소성대는 학문에 들면 모르는 법 없이 해박하다. 작은 것을 쌓아 장차 크게 이룰 명이다. 이분은 학문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은 꼼꼼해서 모르는 것 없이 해박함을 취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것을 쌓아 장차 크게 이룰 명이라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있으니 더 지켜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신축은 양, 천액, 탕화, 화계, 효신사를 가지고 있지요. 지혜와 지모가 뛰어난 사람이므로 겉으로 심하게 나타나면 권모술수에 능하다고 하겠지만 속으로 소화하고 생활에 응용한다면 상당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임에도 스스로 알고 자기 발전에 경주할 때 상당한 건세와 재물을 얻는다. 총명하고 어질며 점잖으나 융통성이 부족하고 마음이 넓지 못하다. 욕심은 많으나 결과는 없다. 상격은 공무원, 의사, 교육, 학자 등이 되지만 합격은 막노동, 농업, 기술, 계통에 종사한다. 이분은 신축 일주에 6월에 태어났습니다. 6월에 태어났으니까 비견에 해당되고 좌오묘유는 그 자체로 격을 잡게 됩니다. 아직 격은 안 배웠지만은 일단 이번에 이거 점을 쳐야 되니까 일단 격을 갖다가 근록격으로 보면은 이 상격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직업은 공무원이나 의사, 교육학자 등이 좋은데 뭐 이쪽 길은 택하지 않으셨네요. 신경이 예민하며 종교와 인연이 깊다. 뭐 젊은 시절에 단전호흡도 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쪽 종교와도 인연이 깊은가 봅니다. 부모 육친후는 평범한 편이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로 인해 집안에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부부 애정은 깊은 편이지만 의심이 많고 서로를 믿지 못하여 가끔 충돌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 이별의 고통이 따른다. 이분이 지금 한국 나이로 51살입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부부 애정도 깊고 집안에 불화도 거의 없이 충돌도 거의 없이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 육친후는 평범하다했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평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우는 별로 궁핍이 없으나 뜻밖의 낭비가 생기고 성격이 꼼꼼한 반면 어떤 때는 무계획, 무절제한 행동을 하게 되며 한때는 방랑벽도 있을 운명이다. 이것도 한 반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일이나 걱정이 없어질만 하면 남의 일이나 걱정을 대신하게 되어 번민이 많을 수 있다. 뇌를 많이 쓰니까 번민이 많으신 것 같고,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그 깡 마른 그런 이미지하고 비슷합니다.
자식과는 화합할 수 없는 운명으로 같은 집에 동거하면 좋지 않다. 멀리 두고 그리워해야 할 팔자이다. 뭐 자식이 아직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뭐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겠네요. 여러가지 재주에 능하기는 하지만 남의 의중을 지나치게 떠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쓸데없는 억측으로 힘들어하는 수가 많다. 머리가 되게 좋으시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떠보는 의중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근데 뭐 나이가 웬만큼 드신 분들은 인생 40이 넘으면은 웬만한 상대의 의도는 간파를 하지요. 다음, 의식과 복덕은 갖추어져 있으나 의타심이 많아서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뭐 이 부분은 뭐 한 반쯤은 맞고 반쯤은 안 맞네요. 신금은 계략과 지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업은 관리나 학자, 신경계 의사, 설계, 기획, 정밀, 세공업이 좋으며 독자적인 투기사업은 불리하다. 이거는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겉보기는 그저 인종 한마디로 뭉쳐진 사람 같으나 훌륭한 행동력도 겸비하고 있다. 뭐 참을 인자와 따를 종자를 썼네요. 인종. 뭐 이것도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축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축일주를 가지고 계시니까 남자입니다. 꼼꼼하여 재주와 재치는 있으나 마음이 넓지 못하다. 구급 공무원같이 성실하게 신용 위주로 사는 사람이다. 상격은 공무원, 교육자, 의사 등으로 진출하나 합격은 막노동, 농업에 종사한다. 아내에게 의지하면 2번 이상 결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천한 일을 한다. 뭐 이 부분도 뭐 상당 부분은 맞는데 여기에 뭐 쓰여진 뭐 직업이라든지 하고는 뭐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여자 부분은 안 읽어도 되겠죠. 이분이 남자니까 이 발췌해서 하게 되니까.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재미로 보는 천간의 천성에서 이분의 천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축일주니까 신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신금의 천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금의 천성, 경금이 살기요, 숙기요, 이걸 숙자를 씁니다. 철광석이요, 강철이라면 신금은 숙기에 의해서 결실된 오곡백과요, 과실이요, 열매요, 금은 보석이요, 주옥이다. 원광은 경금이요, 정화에 의해서 재련된 성기물은 신금이므로 신금은 주옥이요, 귀중한 보석이니 다시 정화에 의해서 재련됨을 극히 기한다. 이분이 연주에 정화가 있지요. 정화가 있으니까 정화에서 연간에 정화가 있는데 정간에 정화에 의해서 재련됨을 극히 끓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신금이 정화를 보면 연간에 있는 신금이 정화를 보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잘 연근 과일을 모닥불에 굽는 형상이니 불에 던져진 과일이 어떤 꼴이 되겠는가. 애써 다듬어진 값비싼 보석을 잘못하여 용광로에 집어넣으니 보석은 불기운에 형체도 없이 녹거나 타버리거나 금이 가버리니
아끼고 매만지던 보석은 하루아침에 못쓰는 고물이 된 형국이다.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무서운 백두산 호랑이의 밥이 된 꼴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은 신금이 연간에서 어릴 때 정화를 봤으니까 삶이 그렇게 편하고 행복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좀 공고했겠죠.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린 시절이 그랬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금이 기토를 보면에 대하여 월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 기토를 보면 옥야에 과실이 주릉주릉 달린 형상이니 가을밭에 잘 익은 고추처럼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할 것이요 거기에 병화가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격이다. 어디에 가도 인기가 넘치고 부러워하는 유명인이 틀림없다. 그러나 기토가 많으면 옥야에 버려진 고추요 기토는 습토이니 섭한 땅에 모인 들판에 신금고추가 어찌 빛이 나겠는가. 신금은 습기에 찌들어 원래의 빛과 명성을 잃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팔자라 하겠다. 이분은 기토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만 있으니까 요 뒷부분에 읽었던 것은 아니고 첫 부분에 있는 옥야의 과실이 주릉주릉 열린 형상이니 가을밭에 잘 익은 고추처럼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할 것이요 거기에 병화가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격이다. 어디에 가도 인기가 넘치고 부러워하는 유명인임에 틀림없다. 통상적으로 이제 월간은 언제를 보는가 하면은 한 20살 정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또는 40살 정도까지를 봅니다. 그때 시절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말이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기토가 많으면은 이분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것은 빼버리면은 거의 정확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분이 태어난 시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이분이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부분을 체크해서 대입을 해보니까 해 뜨기 전 어두울 때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이분이 태어나신 일이 양력으로 10월 4일경입니다. 10월 4일이고 새벽에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새벽 같으면은 야자시부터 해서 자시, 축시, 인시, 묘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는 인시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시에 해당이 되면은 이분은 시주가 경인에 해당이 됩니다. 경인시에 해당이 되니까 신금이 경금을 범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에 잘 익은 과실이 가을 하늘에서 내려온 찬서리를 맞은 형국이니 신금의 과일을 벌레가 파먹은 꼴과 같아. 벌레 먹은 쪽을 경금으로 베어내니 신금의 맛있는 살을 반분당하는 꼴이다. 고로 신금의 급제 경금이 신금의 재물을 겁탈해 간다. 그러나 만약에 간목이 많을 경우에는 신금의 짐을 경금이 들어주는 형상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을 기뻐하게 된다. 그럼 이분이 만약에 간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간목운이 들어오면 거기 해당이 되는데 49대운이 갑진대운입니다. 가분이 들어왔네요. 가분이 들어오면은 경금을 기뻐하게 된다니까 이분이 지금 51세가 될 것 같으면 지금 대운에서는 좋은 대운에 들었습니다. 좋은 대운에 들었으니까 이분이 지금 스카우트 돼 가지고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데 그 회사가 별로 마음이 안 드시나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롭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입사 원서를 갖다가 넣으신 것 같습니다. 뭐 거기는 대기업이고 또한 보수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어찌 될지 궁금해서 이 사주 명리로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린 동영상에 의해서 재미로 보는 이 내 사주 내가 보기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도 함께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이번 달에 합격이 될지 안 될지 이 사주 명리로도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을 한번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운에서는 아주 좋은 운이 왔습니다.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여러 요인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미로 보는 오행론에서 오행론, 천간 오행론, 지지 오행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신금에 해당되니까 금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의리를 의미한다. 경금은 정화를 만나야 그릇이 된다. 경금은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고 의리가 있고 절도가 있으니 냉정하다. 이 경금에 대한 부분은 이분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신금이니까 신금에 대한 부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금은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고 의리가 있고 절대가 있으나 냉정하다. 금은 다금하면 매금이 된다. 금은 토가 다하면,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는 뜻입니다. 쓸모가 없게 되지요. 이분은 토 기운이 뭐 신축이니까 토를 깔고 있고 연지에 토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런데 이제 금의 기운이 이 정도로 강하신 분이니까 그 월지에 있는 것은 힘이 좀 강하다고 그랬지요. 그 월지에도 있고 시간에도 있으니까 이분은 토의 힘보다는 금의 힘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금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다하면 사금이 되고 화다하면 금이 상한다. 이분은 사주에 수가 없으니까 수다하면 사금이 된다는데 모래사자 사금입니다. 뭐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고 화가 없으니 화가 한 연간에 정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금이 상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신금은 주옥이고 금은 보석과 같은 것이다. 고로 화가 와하면 견디지 못하고 임계수가 있어서 화염을 제압하여야 좋다. 뭐 임계수가 없으나 화가 강하지 않으니 뭐 요것도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임계수가 없어서 화염을 제압하지 못하면 병신이 되거나 단명한다. 여기도 해당이 없죠. 일주가 금이고 사주에 금기가 왕성하면 명예를 중히 여기고 어려운 일에 용기가 있고 용감하고 위험이 있으며 결단성이 있다. 뭐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태과하면 욕심이 많고 잔인하며 용감하나 무모하다. 뭐 태과라 그러면은 금기운이 한 4개, 5개 정도 4개 이상 되면 태과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이분은 금기운이 3개 정도니까 태과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곤란하고 좀 많기는 많은데 뭐 태과까지는 아니고 좀 많은 편입니다. 태과하면 욕심이 많고 잔인하면 용감하나 무모하다. 불급하면 생각은 많으나 결단성이 없으며 시비를 좋아한다. 뭐 불급 둘 다 해당이 되지는 않지요. 다음은
금일생으로 사주에 금수가 공이 왕성하면 지용이 겸비하고 능소능대하다. 금기가 쇠약하고 수기가 왕성하면 처사가 기발하나 협잡심이 많다. 뭐 금기가 왕성하고 수기가 없으니 여기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다음은 천간 오행론에 대해서, 오행론 중에서 신금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론. 하늘에서는 설이요 땅에서는 금은 보석, 주옥, 세금 등이다. 신금은 주옥이므로 조토와 화를 대기하고, 여기는 토가 있는데 미토가 조토죠. 축토는 습토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 연주를 보면 정미년이 있으니까 어릴 때 좀 끓일 만큼 좀 힘든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래 보이는데 본인의 말과도 뭐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조토와 화를 대기하고 임계수로 씻어야 빛이 나므로 술을 좋아한다. 그 신금은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축토 안에 지장간으로서 개신기로 들어 있습니다. 이분은 수기운이 식신이 되거든요. 그 사주원국이 없어서 좀 아쉽지는 하지만 그래도 지장간에 있으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신금은 병화를 보면 병신합수하여 위험, 지엄이 되어 권병을 주로 한다. 이분은 29대운에 병호일주가 있네요. 이때 29대운에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분이 아마 그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이맘때 주식으로 큰 돈을 버셨을 겁니다. 그 IT 기업이 뜰 때 뭐 제가 듣기로는 미래산업을 사가지고 뭐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돈을 좀 벌어서 회사에서도 그 회사 다니는 제 친구에게서도 이분이 큰 돈을 벌었다고 주식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뭐 친구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많이 벌은 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뭐 한국에 남아있게 되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더 나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지금은 듭니다. 그때 뭐 미국 노스쿨로 가려고 했으니까 거리로 갔으면은 지금쯤 국제 변호사가 되어 있겠지요. 신금이 조열하면 반드시 개수를 필요로 하고 한냉하면 정화를 좋아한다. 이분은 신금이 한냉한 편이네요. 한냉한 편이니까 정화를 좋아한다. 연주에 정화가 있는데 시주나 월주에 시간이나 월간에 정화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곤명 신유 일생, 그 여자 신유 일생이니까 뭐 이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왕하면 내정백호라 하여 일찍이 극부한다. 신금은 기토가 편인이지만 기토를 좋아하고 무토는 정인이지만 모체가 안 된다. 보통 이제 편인보다는 정인이 좋은데 신금에서는 기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토보다. 그래서 이분은 월치에 월간에 무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금은 축진 토를 좋아하고 술 및 토는 싫어한다.